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요즘 유튜브 바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 중국 전문가의 방송을 듣고 해당 발언이 다소 문제가 있는 듯 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전하고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기본 취지는 가능하면 현 정세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해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친미 보수주의자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도 모두 가감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중립적인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국내 특정 정파나 이해관계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정파적 이익이 어긋나면 그 주장의 객관성과 무관하게 이들은 공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오늘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차에 나온 대로 먼저 해당 중국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 견해에 있어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린 이후 해당 중국 전문가의 발언에 대한 설명이나 반박 논리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는 해당 중국 전문가가 우려를 표한 현 윤석열 정권의 외교 및 군사정책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유튜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 중국 전문가의 발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중국 전문가의 실명을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모 박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중국어도 능통하며 중국인 현지 지인도 많고 중국 사정에 매우 밝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양안전쟁에 대한 신간서적을 내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양안전쟁 발발 시 북한이 중국의 요청에 따라 남한에 대해 꽤 큰 규모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요즘 유튜브 바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국 전문가의 발언은 일단 양안전쟁으로 한국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들어보면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응이 모호하다고 비판하면서 애둘러서 말하기는 하지만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죽을 것이고 중국과 영영 척을 지게 되겠구나 하는 식의 한탄조로 방송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위 중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중국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요즘은 한국에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은 중국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모 박사님은 중국에 10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면서 체류했다고 하니 중국에 대해서 매우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중국 붐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을 때 이모 박사님보다 앞서서 중국 전문가로 먼저 인기몰이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전 아무개 박사님이란 분이시죠. 당시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 박사님은 매우 유명해졌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갑작스레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당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역 분쟁이 과연 미치광이 트럼프만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일시적 사고이거나 단순한 무역 분쟁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미중 패권 전쟁의 시작인지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많은 이들이 전 박사님의 의견을 구하였고 그에 대한 전 박사님의 발언의 골자는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다. 미중 양국은 차이메리카로 엮여 있어서 서로 갈라서기 어렵다. 앞으로도 중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로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미중 사이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이미 단순한 무역 분쟁의 수준을 훨씬 넘었죠. 미중 간 군사 충돌의 우려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전문가이신 전 박사님의 견해는 틀린 것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전 박사님도 이제는 미중 간 패권 전쟁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견해를 바꾼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이나 독자들은 이제는 전 박사님이 과거의 의견을 뒤집고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대중들은 기억력이 나쁘고 반복과 세뇌에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자신의 견해를 바꾼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언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빠르게 견해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죠. 저도 양안전쟁의 발발 가능성에 대한 입장이 요즘 조금은 변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한 포인트는 중국 전문가들은 역시 중국에 대해서만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중국만을 잘 이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소위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패배에 쉽게 베팅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잘못된 정책들을 쉽게 지적하기도 어렵고요. 요즘이야 중국의 실책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중국을 비판하는 말들을 그나마 쉽게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중국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중국이 망하면 자신들의 입지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사 중국의 패배나 실패를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시각으로 사안을 이해하고 중국의 견해를 한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물론 대부분의 경우 본의 아닌 자연스러운 경향성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에 중국에 편향된 사고를 퍼뜨린 결과를 야기할 우려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이들 중국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고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자나 후자나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다시금 이 박사의 최근 주장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야 이 박사님의 여러 가지로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유튜브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제가 본 바에 따라 양안전쟁이나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 박사님의 주장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반박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이 박사님의 주장들 중 많은 부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 미묘하게 중국 측의 견해를 반복 전달하면서 현 정부의 대미 편향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점입니다. 대중들의 불안감을 등에 업고 아주 미묘하고 조심스럽게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다 보니 대중들은 바로 눈치를 못 채고 서서히 해당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서서히 젖어들어가는 것이죠. 이 박사는 일단 양안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발발 시점은 대략 2026년에서 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사실상 해당 전쟁은 거의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중론이고 크게 비판할 여지는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양안전쟁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발발 시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양안전쟁이 최소한 향후 10년 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발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위기 상황이죠. 사실 최근 이 박사님이 신간서적을 통해서 인기몰이를 한 것에는 위의 이유보다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주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양안전쟁 발발 시 북한이 중국의 요청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꽤 큰 규모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박사님의 주장들 중 위의 주장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큰 문제점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정부의 사실상의 공식 입장과는 대립될 수밖에 없는 양안 전쟁에 대한 중국의 견해들만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소개는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하자면 반복은 매우 효과적인 세뇌 수단입니다. 그리고 해당 중국 정부의 견해에 대한 비판은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전하는 양안 전쟁에 대한 중국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의 수복을 국내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타이완을 중국이 수복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중국 내부 문제에 미국이 간섭하는 것이다. 중국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견해를 전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객관적인 팩트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중국의 견해만을 반복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이나 서방의 관점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님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전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입장만을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은 결국 서서히 중국의 입장에 세뇌당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판단하는 미국과 서방이 중국과 대립하면서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는 명분이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만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루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복속시키게 되면 중국은 세계 무역 루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특히 대무역의 생명줄인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여차하면 무역을 하기 위해 중국에게 조공을 바쳐야 할 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타이완에 일국 양제를 적용할 것이고 타이완 수복 이후에도 국제무역 루트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국 양제 약속은 홍콩에서 진즉에 박살났습니다. 홍콩 사태 이후에는 타이완 국민들은 중국의 일국 양제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제무역 루트의 안정성에 대한 중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중국이 타이완을 완전히 복속하게 되면 아시아의 바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바다에 대해 중국의 군사력이 강력하게 투사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평양으로 무더기로 빠져나오는 중국의 잠수함을 미국이 감시할 수 없죠.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경험해야 할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작은 국가들은 중국에 서서히 포섭되어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아무리 국내 문제로 본다고 해도 중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에게는 타이완 문제는 국제적인 사안입니다. 중국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죠. 특히나 중국이 필리핀과 베트남의 앞바다에 스패틀링 공섬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어떠한 약속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 양안 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공평히 전하지 않고 중국의 입장만을 반복하여 전달합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 저까지도 서서히 중국 입장에 빨려 들어갈 지경이 되더군요. 그런데 중국의 견해만을 반복 전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박사님이 끊임없이 현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 내지는 국내의 위기 대응 전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님의 결론을 바로 얘기하자면 현 윤석열 정권의 대미편양 정책은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게 되므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레토릭은 양안전쟁 발발 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육군을 대만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죽겠구나 라고 방송에서 한탄초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 적대 정책을 취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도외시한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 박사가 중국 입장을 대변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정말 사태의 일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친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미국의 추악한 행태에 대해서도 블로그 포스팅에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패권 질서가 중국의 패권 질서보다는 훨씬 한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만약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도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한다면 미국은 타이완 대신 한국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러시아를 몰락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국을 전쟁에 반드시 개입시킬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한국이 원하던 원치 않든 자동으로 한국은 미중 간 군사 분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미국은 한국 정부나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한국을 자동적으로 전쟁판에 빠뜨릴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분쟁이 생기면 그 피해는 대만의 한국 육군이 파병되는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겠죠. 대만의 한국 육군이 파병되면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죽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여성, 어린이, 노인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국내의 경제와 산업 기반이 괴멸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인 미국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속아 웃을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그냥 패권 국가입니다. 이른바 진보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말이죠. 한국의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니 미국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자동 개입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 9.11 사태 직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미군의 통과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키스탄이 이를 거부했죠. 그래서 당시 미군은 거의 파키스탄을 군사적으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질겁했죠. 한국인들은 미국을 너무 만만하게 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대신 타이완이 전쟁터가 되는 편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설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해도 그 전쟁터가 한반도의 목적이 되어야죠. 그게 남한에 사는 한국인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면이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박사님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을 암묵적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식이면 한국은 중국과 영영 척을 지게 된다고 수시로 말하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양안 전쟁에 대한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에게 명확히 대한민국은 양안 전쟁 발발 시 어떠한 입장이라고 명확하게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요.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 대한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싶습니다. 일단 후자의 비판에 대해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은 현재 사실상 미국 쪽에 줄을 서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언은 안 하죠.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적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잘 쓰는 전략적 모호성이죠. 의도적인 것입니다. 윤 정권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치우라는 요구는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는 중국과의 적대 관계를 공식화하거나 아니면 양안 전쟁에 대한 불개입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척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박사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중국과 영영척을 쥐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제 입장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터키처럼 양다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입장이라면 양다리 외교가 최선입니다. 터키는 미국과 러시아의 약점이나 아쉬운 부분을 모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한국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나 외교관이 무능해서 이런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이죠. 여기서 미국이 한국에게 선택을 요구하면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서방의 측에 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적대 진영이 되었죠. 서방에 대항해서 말입니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폴란드를 위시한 나토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서방 세계의 군수 공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매우 적절하며 또한 불가피합니다. 한국이 명확하게 서방 측에 편들어 서방 세계의 군수 공장이 되면 그나마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서방 세계의 무기를 대량 조달하는 국가를 함부로 중국에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윤석열 정권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반박은 아니지만 만약 북한이 양안 전쟁 시점에 국지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한국 육군을 타이완에 파병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됩니다. 아니면 덕분에 파병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저도 타이완에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거나 파병 규모가 최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북한이 적당히 국지적 도발이라도 일으켜서 한국군이 한반도에 묶여야만 하는 핑계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설마 이 박사님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 박사의 주장들은 많은 부분이 중국의 입맛에 맞는 것들입니다. 양안전쟁 발발 시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되니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빠져라 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양안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견해도 결국은 니들이 감히 공식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전략은 모호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성은 미국조차도 양해하는 바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모호한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헷갈리거나 현재의 위기를 경시할 수 있다고 이 박사는 주장합니다. 여기서 현재의 위기를 전 국민이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 사이렌을 울리면서 공습경보를 날리고 방공호에 숨는 연습이라도 해야 할까요? 9.11 사태 직후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공격당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공격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은 전 미국인들이 공포에 굴하지 않고 일상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9.11 사태 직후 다시 메이저리그 야구 연기를 속개했습니다. 우리도 위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포 분위기 조성은 불필요합니다. 이들 중국 전문가들의 발언이 솔직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소위 중국 전문가들은 여차하면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견해를 전달하면서 중국 측의 입장에 경도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앞서 말한 이 박사 전 박사 이외에도 중국인인 듯한 안모 교수도 중국 전문가로 활동하더군요. 그분의 발언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한국 외교정책의 자유도가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도 최소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친중국 세력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알만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